업버끝 2.0 스타트 개정판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고요. 잠깐 교재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교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중학교 책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화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머존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해당 교재가 문장의 수준이 어휘나 문장 구조가 중학교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모의고사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재를 의미 있게 푸시려면 정답만 찍는 거 배우지 마시고요. 꼭 단어도 공부를 하시고 문장 구조 잘 파악하셔서 해석까지 하셔야 모의고사와 수능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일치는 저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인트 감잡기. 앞으로 여러분 가로형 문제에서 is, are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수일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연습 문제로 선택지를 한번 골라보래요. 여러분 has랑 have는 수일치인가요? 네, 수일치 맞죠. 1번 정답. 이번에 keep이랑 keeping은 이제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keep은 유지하다라는 동사고요. ing는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죠. 어쨌든 동사가 아니에요. 이건 준동사 문제이기 때문에 수일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follow, follows.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수일치죠. 3번도 수일치. 4번도 한 개일 때 was, 여러 개일 때 were. 수일치고요. 5번은 현재, 과거. 이건 시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수일치가 아니고 does랑 do 역시도 한 개일 때 does, 여러 개일 때 do기 때문에 수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3, 4, 6번이 정답이고요. 바로 25페이지 넘어가서 주어 동사의 수일치란 이미 저희가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주어 동사. 주어가 한 개이면 동사에 s나 es를 붙이고요. 주어가 만약에 여러 개이면 동사의 원형 그대로 쓰는 게 수일치라 그랬었죠? 이 개념을 모르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십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도 수일치가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이 주어와 동사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죠. 이 사이에 수식어들을 많이 넣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전치사, 명사, 부사구 가로치는 거랑 뒤에서 길게 꾸며주는 형용사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 주어일 때는 요거 쓰는 거, is나 원형 쓰는 s 붙이는 거 쓰고요. 복수 명사는 명사에 s 붙이면 복수죠. 그래서 이때는 r 뭐 이런 거 아실 겁니다. 사실은 얘가 중요하죠, 여러분. children은 원래 I 하면은 child인데 아이들은 childs가 아니라 뭐예요? children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 명사들이 있는데 이런 건 나올 때마다 외워두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얘네가 훨씬 어렵죠. 그리고 A and B 하면 and는 더하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니까 복수 명사가 된다. 잘 아실 겁니다. 네,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A number of나 the number of 이거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라 그랬습니다. A number of는 얘 자체를 그냥 많은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하고 이때는 잠시만요. 많은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is가 아니고 are를 쓰셔야 되고요. 앞에 보통 더가 붙어 있으면 수식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 숫자의 학생이 아니고 학생들의 수, 넘버리 주어라고 그랬죠? 근데 넘버에 s가 없으니까 한 개이기 때문에 요건 is라고 했습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문법책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것도 사실 어렵죠. 매스매틱스 같은 건 s가 붙으면 원래 여러 개라고 하는데 여기 was죠. 월이 아니고 왜냐면 학문명에는 s가 붙는데요. 이것도 사실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50개 주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이런 건 또 단수 취급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나올 때마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해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뉴스 역시도 S로 끝나지만 이름 자체가 뉴스이기 때문에 이지죠. 이런 것도 뭐 있어요? 버스도 S로 끝나지만 이거 한 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1번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1번, 5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왜 풀어보느냐면 이 단어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여러분. 그의 아기의 이빨은 fallen out 나오게 되었던가요? 치아가 이제 아기 치아가 나왔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투스가 여러분 치아 한 개고요. 치아들 이빨들 하면은 투수스가 아니고 이거는
thi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불규칙 명사라 이건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have가 되는 거고요. 2, 3, 4번은 여러분들 풀 수 있고요. 5번 역시도 economics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죠. 그래서 s로 끝났지만 이건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deals, s를 꼭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26페이지. 네, 이제 여기부터. 이제부터는 주어와 동사의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수식어를 파악할 겁니다. 제가 구문 수업 첫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항상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얘네는 부사도 될 수 있고 사실 형용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부사처럼 생각을 하세요. 얘네들은 부사기 때문에 개수 지정 없이 몇 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서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들 꼭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한번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명사 오브 명사는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라고 제가 했어요. 명사 오브 명사는 하나의 명사로 보고 거꾸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1번은 뭐뭐의, 2번은 뭐뭐 중에, 앞에 명사가 숫자일 때. 모르는 학생들 때문에 지금 빨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더 타이틀 오브 무비 하면은 여러분 이때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하나로 보시고 영화의 제목해서 요 타이틀이 주어가 되는 거고요. one of students 하면은 학생들의 하나가 아니라 학생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여기 숫자일 때는 이거 중에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오브도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원래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사로 볼 수도 있고 꾸며주는 형용사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어는 스터디즈가 되는 겁니다. 연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have가 되는 겁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큰 빅 비즈니스에 대한 그의 연구는 조심하실 게 have been pp 지금 현재 완료 수동이 쓰였네요. 이런 것들 시제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선 carry out은 뭐 수행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이고요. grant는 여기 나와 있지만 보조금이래요. 보조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대기업에 대한 그의 연구는요. 많은 소스로부터 어떤 많은 그러니까 소스라는 거는 여기서 지원해 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많은 어떤 소스로부터의 지원금을 가지고 수행되어졌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원금 받아서 지금 연구한다는 얘기죠. 네,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밑줄 맛보기는 저랑 한번 풀어볼까요? 처음 보는 이제 유형이네요. 지금 이 교재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 책이랑 문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아래 밑줄이 쳐져 있어요. 여러분, 비동사에 원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첫 번째는 늘 수일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수일치 다음에 시제도 한번 파악하시고 뭐 도치됐는지 대동사인지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주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는 결과적으로 펄포즈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 뜻 몰라도 펄포즈에 s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R이 아니고 is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해석하실 때 중요한 건 요 인폼을 해석하셔야 되는데 인폼은 알리다, 뭐 알려주다 이런 뜻인데 여기 사형식 동사기 때문에 지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를 에게, 여기를 을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구문 수업 가서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해석은요. 음식 상품의 그 음식 라벨의 주된 목적은 purpose는 목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상표에 붙어 있는 그 라벨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여기 중요하네요. 해석할 때 여기 관계대명사 대생략되어 있죠. 용 관계대명사 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 음식의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있는 거래요. 그렇죠. 음식 라벨이라는 게 그 음식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관한 지금 지문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R이 아니고 is. 한번 여기 네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 주어 다음에 ing 동사, 주어 다음에 투부정사 동사, 주어 다음에 pp 동사. 사실 여러분 요걸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구문을 하셨으면 명사라고 쓸까요? 주어라고 쓸까요? 여러분 여기 주어 있고요. 주어와 동사의 거리를 멀게 하는 사실 주된 요건은 네 가지로 보셔야 돼요. 우선 앞에서 배웠던 전치사 명사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형용사가 길어질수록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면 우리말과 달리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꾸며주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애들은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뒤에서 꾸밀 수가 있고요. 분사라는 거 있죠? 동형사라고도 했는데 능수동 때문에 두 개가 있죠? 얘네들이 뒤에서 꾸며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who, which, that 관계대명사로 뒤에서 꾸며주는 사실 이 세 개가 주범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푸셔야 돼. 그러면 앞에 우선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박물관 보여주다 연결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끊으셔야 되는 건데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g나 pp가 나오면 분명히 뒤에 여러분 동사가 하나 있을 거거든요. 이 ing, pp는 요 동사 앞에까지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이렇게 꾸며준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rving는 하는 능동이기 때문에 pp는 되어진 이렇게 꾸며주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 또 pp가 뭐야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선 형태적으로는 여러분 원래 동사에 ed 붙이면 요거 동사의 과거형이죠. 근데 영어는 특이하게 얘는 동사일 수도 있지만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형용사일 때는 이제 얘를 pp라고 하는 건데 우선 그런 거는 알지 마시고 그냥 되어진 형용사로 해석한다. 요것만 이해를 해 두십시오. 요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여기 주어 나오고 ing 나왔죠. 여기 동사 자리죠. 요까지가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꾸며주는 거죠.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priceless 무슨 뜻일까요? priceless 이거랑 맨날 같이 나오는 게 이거죠. valueless요. 조심하실 게 단어 뒤에 less는 없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위에 거는 value가 가치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쓸모 없는 이란 뜻이고요. 반대로 price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매길 수 없다 해서 이거는 귀중한, 값비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뜻이 반대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선 정답은 많은 가치 있는 그림들을 요거 보여주다가 아니라 보여주는으로 해석해야 되죠. 보여주는 그 박물관이 주어져. 요거 한 개이기 때문에 답은 이지가 될 겁니다. 중요한 투어리스트의 어트랙션이다. 뭐 관광 명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투부정사가 나와 있네요. 요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주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동사가 뒤에 있을 텐데 거기까지가 이 투부정사의 범위고요. 여기서부터 꾸며준다는 거 아시면 돼요. 두 번째, the first man 나오고 to go 나왔죠. 그럼 여기서 끊어요 우선. 그럼 꾸며주는 거야. 근데 이 투부정사는 어디까지냐면 동사 여기까지죠. 요까지라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단어 몰라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우선? MAN은 한 명이기 때문에 답은 was죠. 조심하실 거. MAN은 남자인데 남자들은 어떻게 쓰죠? men's가 아니고 MEN이 불규칙입니다. 요게 복수예요.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나이아가라 위로 뭐 가는 최초의 남자는 63세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는 최초의 남자는 63세래요. 이게 뭐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거길 처음 정복한 건지 그거는 위아래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초의 남자는 63세 남성이었대요. 되셨나요? 그래서 아래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 케이스 3이 사실은 별표예요. 알고 보면 지금 케이스 2랑 별 다를 게 없어야 되는데 요것도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배웠습니다. 개념은요. 근데 다시 한번 정복을 해보면 여러분 주어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 여기서 해볼게요. ed가 나왔을 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얘랑 얘는 100% 꾸며줘요. 거의 100% 이걸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문제죠.
왜냐면 동사의 ed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배우는 건 지금 얘가 형용사인 겁니다. 되어진으로 해석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얘는 모두 될 수 있어요. 했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는 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 해석으로 푸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자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PP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는 게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파이프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예요. 근데 여기 유주드가 동사일 수도 있고 여기 꾸밀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보세요. 이 유주드가 동사라면 과거형이니까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여러분? 동사의 수동은 항상 BPP가 있어야 되죠. 근데 유주드는 BPP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동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면요. 얘가 동사면 파이프가 사용하는 거예요. 파이프가 그 쇠파이프 아시죠? 그 쇠파이프가 사람처럼 스스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해석으로 파악하실 수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파악하죠. 해석이 잘 안 되시면 여기도 동사 있고 여기도 동사 있죠. 그럼 보통 얘가 동사예요. 요건 PP예요. 이렇게 가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읽어서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요. 해석을 해보자면 깊은 물 속에 있는 오일을 사용되어진 몇몇 파이프들은 폭발의 위험이 있대요. 뭐 물속에 있는 트랜스포트 오일에 사용되어진 파이프들이 뭐 오래돼서 그런지 너무 깊게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폭발의 위험이 있대요. 근데 파이프스가 주어져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R 이렇게 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일치 자체는 이렇게 푸시는데 해석도 자꾸 꼭 해보세요. 그래서 아래 1, 2, 3, 4번 있죠? 요건 중요하니까 1번은 제가 풀어볼게요. 소녀라는 명사 여기 주어 있어요. 근데 얘도 동사 같고요. 얘도 동사 같죠? 그럼 해석 안 되면 요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때 드레스는 PP겠구나. 그러면 잘 차려 입은 뭐 이렇게 해석해야겠네요. 하얀 자켓과 셔츠를 잘 차려 입은 그 소녀는 나의 여동생입니다. 그럼 소녀가 주어져? 소녀 한 명이죠? 정답은 is.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랑 같이 푸니까 이게 잘 되는데 나중에는 요 케이스 3이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케이스 4네요. 케이스 4는 주어 다음에 관계대명사들이 나왔을 때 관계사라는 건 관계대명사도 되고 관계부사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미 구문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결과물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배워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 나왔는데 여기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Who, which, that, when, where, why, how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that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that으로 쓸게요. 여러분 주어 다음에 관계사 나오면 얘도 긴 형용사라서 범위 잡아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범위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동사 2개 잡으라고 그랬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안에 이제 나중에 더 보시면 중간에 또 소식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어 다음에 관계사 나오면 동사 하나, 동사 둘, 동사 2개 잡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의 범위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입니다. 요거 찾으실 때. 그럼 수일치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요 주어의 수일치는 이 두 번째 동사랑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일치 얘랑 해야 된다는 거죠. 해석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이거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어 다음에 who, which, that, when, where, why, how 관계대명사 나오면 동사 2개 찾아라. 보겠습니다. 요건 전치사 명사니까 가로 칠게요. 여기 주어 나왔죠? that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have란 동사 하나 보이죠? 동사 하나, 동사 둘 여기까지라고요. 되셨나요?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외우셔서 푸시면 돼요. 자꾸.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 입시기 때문에 제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셔야 돼. 노력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사죠. 그럼 여기 옷들이라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R이 되겠죠. 우선 수일치는 이렇게 풀고요. 해석해 볼게요. 요거 해석 요렇게 꾸며주고 동사 하다가 아니라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capacity,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옷들은 helpful, 유용하대요. 어디에 유용하냐면 몸의 열을 이거 dissipating? 배출하다 아니고 발산하다죠? 네. 몸의 열을 배출하는데 유용합니다. 아, 어떤 더운 환경에서요. 특별한 그럼 요 capacity는 기능이겠네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옷들은 땀 배출에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아래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닙니다. 아래는 설명해 드려야겠네. 여러분, 요거는 좀 중요한 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이런 걸 떠올리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영어가 한 단어 형용사일 때는 우리말처럼 앞에서 꾸민다 그랬죠. 아름다운 여자, beautiful, 뭐 girl, woman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전치사 명사가 뒤에서 꾸며주면 이런 경우에는 그럼 형용사가 여기에서도 꾸미고 뒤에서도 꾸미면 뭐 헷갈리는지 뭐 하는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방향에서 꾸밀 때는 요 형용사가 그냥 같이 꾸며주니까 요 뒤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꾸미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 어려워요, 영작 같은 거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 볼게요. 폭력적인 장면으로 가득 찬 영화. 어쨌든 얘가 주어인 건데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쓰려고 해요? 이렇게 쓸 가능성이 높아요. A full film of violent scene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요건 한 단어니까 앞에서 꾸미고요. 얘네는 뒤에서 이렇게 가고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얘네가 없을 때는 full film으로 가는 게 맞는데 뒤에 여기 오브 전명구가 뒤에서 꾸며줄 때는 요 full도 얘네들로 요쪽으로 위치를 바꾼다는 거 요거는 조금 어렵지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실 위치지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치신 다음에 얘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폭력적인 장면으로 가득 차 있는 영화는 근데 영화 한 개죠. is inappropriate. appropriate가 적절한입니다. 단어 앞에 in이 붙으면 뜻이 두 개죠. 우선 not 반대 아니다란 부정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가 아내란 뜻이 있죠. 근데 단어 앞에 in이 붙으면 원래 not이란 뜻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적절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요. 여러분 삽입어가 이제 케이스 5는 삽입절이죠. 여러분 삽입절이라는 건 오히려 쉬워요. 거의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어떤 주어가 나오고 이 주어가 독자들에게 생소하거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럼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설명해주는 부분들을 컴마나 대시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해하실 때도 사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이 주어와 동사의 해석이 여러분들 뭐 이상하지 않고 매끄럽게 잘 되시잖아요. 그럼 사실 이 삽입절은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거 부사절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컴마랑 대시가 나오면 우선 가로치고 원래 없는 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어떤 세포인가요? 뭐 전지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셀이 있는데 여기 컴마 있고 여기 컴마 있죠. 여기 가로치고 사실 없는 거라고요. 좀 수일치잖아요. 그럼 정답은 우선 셀이 한 개이기 때문에 답은 has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푸시고요. 그래도 저희는 한번 읽어봐야죠. 유닛은 단위. 삶의 기능을 퍼포밍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명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셀이래요. 그러니까 셀이 여기선 세포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읽어서 푸시는 거예요. 셀이 세포인지 건전지인지는 보고 푸는 게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몇몇 작은 구조, 그 세포 안에 몇몇 작은 구조들을 갖고 있대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셀이 세포라는 뜻인 걸 알면 이걸 해석 안 하셔도 무방하다고요. 모를까봐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도 한번 펴보시자면 사실 관계대명사로 푸셔도 되는데
컴마 찍어져 있죠. 여기 가로치고 없는 셈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컴마 대시는 가로치고 요거 삽입절이다. 부사절이기 때문에 없는 셈 하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빨리 나오고 있는데 이 수일치는 우선 문장 구조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고 있는데요. 너무 빠르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문 수업이나 좀 중학교 문법책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포인트 엑서사이즈 제가 하나만 풀어볼게요, 여러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단어 공부 잘 하시고요. 문장 구조 잘 따져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실 지금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실전에서 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요 레드란 단어가 있거든요. 레드라는 건 리드 이렇게 쓰는 리드의 과거를 불규칙이라 레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얘는 동사일 수도 있고요. 아까도 봤지만 형용사 PP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끌었단지 이끌어진인지는 읽어서 푸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선 주어인데 근데 by 어쩌고까지 있고요. 여기 동사 있죠? 아, 그럼 얘는 PP겠구나. 이렇게 따져 주셔야 돼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실 여기도 PP인데 이 단어 어렵죠, 여러분? appoint는 원래 임명하다란 뜻인데요. 임명되어진 얘는 지금 한 단어니까 앞에서 꾸미는 거죠. 새로 임명된 팀 리더에 의해 이끌어지는 팀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에 의해 이끌림을 당하는 팀 멤버들은 멤버스가 주어니까 답은 우선 해보겠죠. 중요한 어떤 결과물을 과학 저널에서의 어떤 중요한 결과물을 출판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신문사 팀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팀장이 와가지고 그 멤버 구성원들이 어떤 사회 저널에서 중요한 파인딩을 출판을 했대요. 그렇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푸는 거고요. 아래 2, 3, 4, 5, 6번들 꼭 풀어보시고 2번은 요 엔사이어스가 형용사죠. 여러분 지금 단어 모르시는 건 어쩔 수 없이 쳐보셔야 됩니다. 여기 단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꼭 쳐보시고요. 7번도 어법상 올바르면 동그라미, 어색하면 세모네요. 저랑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밑줄 친 부분이 tense예요. 어렵네요. collision, 주어, between, 그냥 요건가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네요. while이라는 지금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앞문장은 저희 tense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구조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문장 구조 연습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어려우셨던 분들은 크래쉬를 너무 충돌하다로 가시는 거야. 영어는 단어의 원래 뜻보다는 항상 위치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러브가 여기 있으면 문장 맨 앞에 있으면 이건 사랑하다가 아니에요. 사랑은 명사처럼 쓴 거고요. I love 이때는 나는 사랑하다 이때 동사죠. 그리고 만약에 목적어 달에 있으면 사랑을 이런 식으로 영어는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접속사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명령문 이런 게 아니면 얘가 주어인 겁니다. 얘가 주어고요. due to는 때문에라는 이게 전치사거든요. 단어 어렵죠.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푸는 수일치였습니다. 그래서 crashes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tense가 아니고 답은 tend겠네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답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네, 에어크래프트는 비행기겠죠. 컬리전은 충돌입니다. 그 문명의 충돌할 때 나오는 유명한 제목이죠. 에어포트 공항일까요? 공항의 주변 지역에서 비행기 사이의 충돌이 공항의 서라운딩 에어리아에서 보통 발생을 한대요. 공항의 주변 지역에서 보통 발생을 한대요. 반면에 요건 그냥 알려드릴게요. malfunction 하면 오작동이란 뜻이죠. 잘못되는 거예요. 비행기 오작동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은 tend to occur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long haul flight 비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이거 실제로도 어법 출제였는데 그때도 아마 이거 수일치였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 틀리시죠?
그러니까 수일치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석했던 그 비행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서술형 있는 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는 고등학생들은 서술형 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써보는 것도 꼭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2는 관계사절 내의 동사의 수는 선행사를 찾으라는 건데, 이거는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방금 앞에서 하나만 더요. 주어 다음에 관계사 나오면, who, which, then 나오면 제가 동사 2개 잡으라 그랬죠? 여러분 우선 이거 할 줄 아시면 거의 뭐 8분응선은 넘어서신 겁니다. 이게 되시면 관계대명사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이 대시 가리키는 건 사실 앞에 명사랑 이건 똑같은 거죠.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을 때 여기 동사랑 수일치는 알고 보면 이 문장의 주어 앞에 명사랑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네. 지금은 왜냐면 주어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대시 가리키는 게 photos죠. 그러니까 사진들이죠. 정답은 뭐예요? 월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 주격, 목적격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빨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라는 건 뒤에 구조가 2개로 나뉜다 그랬죠. 바로 동사 나오는 경우랑 주어 동사 나오는 경우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동사가 나왔을 때가 얘가 주어로 쓰인 거니까 주격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뒤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는 얘가 목적격으로 사용이 된 건데, 요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또 앞에 중학교 문법책 가서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요 주격만 사실 보는 거예요. 동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 이때 수일치는 요 앞에 명사랑 수일치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인 겁니다. 1번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이번엔 대시 아니고 강아지가 사물 취급하니까 위치로 받았습니다. 끝까지죠. 그러면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이 위치는 주격이라는 건데 얘가 가리키는 건 이 개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지금 한 마리죠. 그러니까 정답은 has 이렇게 수일치한다는 거죠. 되셨죠? 네, 이렇게 우선 풀어주시고요. 이건 또 케이스2는 또 뭐죠? 선행사를 수식하는 어구에 포함된 명사를 선행사로 착각하지 않도록 한다. 진짜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자리에 놓고 해석했을 때 의미가 달라진다는데, 여러분 별표죠 이거.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관계대명사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배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앞에 거는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풀 수 있는데 이런 건 풀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that 요런 식으로요 여러분. 요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that이요 얘를 가리킨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관계대명사는 바로 앞에 명사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젠 그 거리가 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 부사니까 사실 없는 거죠. 얘가 이렇게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데 얘가 이거인지 이거인지는 어떻게 사실 알 수 있어요? 읽어봐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어렵게 출제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 나와요. 전치사 뒤에 여긴 사물 나옵니다. 사실 여기 컴마를 찍어주면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 여러분 요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풀라는 문제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얘가 얘를 가리킬 수도 있고 얘를 가리킬 수도 있죠. 얘를 가리킬 땐 정답이 훈데 얘를 가리키면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 정확히 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해석이 어려운 거죠. 자꾸 해서 해석하는 연습하시고요. 한번 풀어는 볼게요. throw away 명령문이네요. 요렇게 돼 있고 관계대명사죠. 여러분 요 문제 이 위치가 선반을 가리키는지 음식을 가리키는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요 odor 하면 요거 냄새란 뜻이죠. unusual 이상한 냄새라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아래 해석은 나와 있네요. 여러분 throw away any food 어떤 음식을
선반 위에 있는 어떤 음식을 throw away 하래요. 근데 어떤 음식을 throw away 하냐면 이상한 냄새를 갖고 있는 것을 throw away 하래요. 그러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선반이 아니라 음식이죠. 그럼 얘가 얘를 꾸미겠죠. 근데 food가 한 개니까 해주죠. 어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무작정 이걸 얘라고 쳐서 어우 여러 개네 have 이러시면 바로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중학생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제가 앞으로 강조할 건데 자꾸 해석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요. 얼렁뚱땅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다.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무조건 앞에 명사가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읽어봐서 정확히 풀어야 된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도 한번 여러분 적절하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너무 중요하네요. 네, 바로 포인트 엑서사이즈죠.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문제는 저랑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부사 there is there라는 다음 시간에도 할 텐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있답니다. 근데 have pp로 바뀌었어요. 요게 동사죠. 있어 왔다. 주어 전치사 플러스 이렇게 쳐야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좀 쉬워요. 여러분 근데 방금 앞에서요. 얘는 얘를 가리킬 수도 있고 얘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근데 who는 사람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people을 가리킨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선 people을 가리키기 때문에 remain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넘버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여기 who인 거 보니까 people 같대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최근에 사람들의 숫자에 엄청난 증가가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숫자냐면요. 30s, 그들의 30대까지 single, 그러니까 독신이란 말이겠죠. 독신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 문제 지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후가 remain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근데 혹시 넘버리 주어 아니야? 이것도 말이 되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people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포인트 3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